오랫동안 두고두고 먹을 수 있고 어느 철에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서민들의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멸치. 한국인이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두 가지가 있는데 칼륨과 칼슘이라고 해요. 그런데 멸치는 이 칼륨, 칼슘이 모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슘의 경우에는 칼슘의 제왕이라고 하는 우유보다 5배나 풍부하고요. 멸치도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속하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작은 몸 구석구석에 풍부한 영양을 가득 품고 있는 밥상이 보약 멸치. 언젠가부터 이 멸치가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 삶 깊숙이 자리했는데요. 바다를 은빛으로 수놓는 멸치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려 이름에도 멸할 멸자가 들어가는 생선. 예부터 여름이면 서남해안에 등장해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생선이지만 급한 성질 때문에 그다지 대접을 받지 못했던 생선이 바로 멸치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멸치떼가 찾아드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대변항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기장 앞바다. 바로 이 바다에서 유자망으로 잡는 멸치의 70%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멸치 황금어장인 거죠. 이곳에선 다른 지역과 달리 12척의 배가 함께 모여 작업에 나섭니다. 그렇게 멸치떼를 발견하고 나면 12척의 배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느새 그물엔 어른 손가락만한 멸치가 한가득인데요. 이렇게 잡은 기장 멸치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통통한 살집과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품고 있어 명품 멸치로 각광받고 있는 기장 멸치는 보통 젓갈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최근엔 더욱 뛰어난 젓갈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비린내도 없고 짠맛도 덜한 명품 젓갈을 생산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함께 연구에 나선 건데요. 세계 속에서도 인정받는 기장 멸치 젓갈, 조만간 만나볼 수 있겠죠? 이런 노력 때문인지 해마다 봄이 되면 대변항은 명품 멸치를 찾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그만큼 기장 멸치의 매력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한 90%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오셔갖고 사가시고 뭐 한 10% 정도는 택배가 나가고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진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마사리. 그곳엔 지금 하얗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한 은멸치로 가득합니다. 청정해양 바다니까 유명하지요. 또 맛있고 좋은 멸치입니다. 깨끗하고요. 마사리 사람들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남해 바다를 찾아오는 은빛 멸치 덕분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보통 멸치떼를 찾아 나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곳에선 전통 방법인 낭장망을 이용해 멸치를 잡습니다. 하루 전에 그물을 쳐놓고 멸치가 들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곤 싱싱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멸치를 배에서 바로 삶는데요. 소금물에 10분 정도만 삶아주면 짜지 않고 고소한 맛으로 가득한 멸치가 탄생합니다. 낭장망으로 잡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진도 멸치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데다 비늘도 깨끗해 명품 멸치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보통 멸치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큰 배에서 포획하는 어장 같은 경우에는요, 6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몇 박 며칠 정도 이렇게 고기를 쫓아다니면서 잡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제 시간만 되면 고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배에서 바로 삶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육지에 가서 바로 가까운 육지에 가서 바로 육지지 않습니까? 가까운 육지에 가서 바로 햇빛에 말려서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겁니다. 배에서 갓 삶은 멸치는 육지로 옮겨져 진도의 깨끗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건조되는데요. 잡아서 삶고 건조까지 채 하루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신선도가 유지돼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라도로 향하는 관문인 서귀포 모슬포항에 봄이 찾아오면 항구는 온통 구수한 멸치 액젓의 향으로 가득해집니다. 그야말로 멸치 천국인 거죠. 이곳에선 채빼 그물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멸치를 잡습니다. 먼저 불을 밝혀 멸치를 유인한 다음 배 위에서 발을 굴려서 멸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잡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멸치를 그물 안으로 끌어들이는 붙잡이의 역할입니다. 저희도 이 실정은 밤에 동기 주방이라 해서 밤에 이 쌍차 때 그 젓가락 올리거든요. 젓가락 올리면은 어군 탐지에서 멸치가 보이면은 신호를 와요 나한테. 그러면은 나는 장치사한테 장을 치면은 멸치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데크에서 불을 들려서 그물 속에 담는 게 이 밤에 밤 불로 유인하는 게 이 멸치 모습은 일칙이고 육자가 틀린 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잡은 모슬포 멸치는 유난히 살이 통통하고 부드럽다네요. 멸치는 봄에서 가을에 걸쳐서 많은 산란을 하는데 그 산란할 때 그 최적 수온 때는 15도에서 24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그 제주도 연안 및 군해가 그런 멸치가 서식하고 산란하는데 적합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치가 많이 어획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에선 채빼 그물 외에도 다양한 멸치잡이 방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먼 바다에 노를. 그중 하나는 통나무로 만든 2층 뗏목인 태우를 활용한 방법인데요. 예전엔 한라산에서 배워온 구상나무나 삼나무로 만든 이 태우를 타고 멸치를 잡았다네요. 이 태우를 활용해서 막 여러 사람을 싣어가고 그물도 싣어가지만은 그물을 당길 수 있는 원줄을 먼 바다에 가서 싣어가서 그 원줄에 그 그물 끝경에 오고 묶어서 그 줄을 이 고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멸치잡이 방법은 후릿 그물인데요. 힘내 양은에 땡겨들 보세. 이어사나 잘 놀았나. 4-5명의 어부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기다란 그물을 펴고 해변에 몰려든 멸치떼를 포위하면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소임이 배를 타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보면은 메리 들어오는 걸 알아요. 알면은 아 메리 왔죠. 이제 그물 실러라 해가지고 이제 그 메리를 도망치지 못하게 이제 그물로 싹 에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땡겨가지고 메리를 잡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멸치 작업을 할 때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노래가락이겠죠. 제주 구좌읍 김영리에서는 제주만의 멜 후리는 소리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당선에서 멜바를 보고 제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멜 후리는 소리엔
멸치를 잡는 모습이며 사람들의 바람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때도 제주 사람들에게 멸치는 최고의 효자였나 봅니다. 풍년 났구나 풍년 났구나 농갱이 와당에 동풍년 났구나 제주도 사투리가 심해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당시의 흥겨운 기분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지죠. 이제 할머니가 기분 좋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구나 이 농갱이 와당은 이 농갱이 와당에 돈풍년 왔구나. 그러니까 매를 많이 잡으면 옛날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농갱이 와당에 돈풍년 왔구나. 이 물에는 이 사공아 저 물에는 저 사공아 해서 막 이제 노는 소리가 이 제주도의 특징입니다. 이 매를 잡는 소리가. 저 앙골 사소 앙골 배기 농갱이 와당에 다 몰려놓고 이젠 다 시집 보내버리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이젠 두눌구니만 이매를 어떤 처단허리 이거를 다 처단하거나 우리는 힘들고 나이도 들어버리고 경험계 이 조상들이 했던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그능에 우리 되살려 보자. 경험계 이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마른 반찬으로 이용되는 멸치. 하지만 제주에선 멸치를 활용한 근사한 요리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요, 이렇게 보리철이 난다 그래가지고 보리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멸치를 갖고 조림도 하고 국도 끓이고 튀김도 하고 소금 뿌려서 구워도 드시고 이러거든요. 토속적이면서도 고소한 멸치 요리들. 제주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멸치가 건강한 제주 밥상의 근원인 거죠. 그냥 손으로 자릅니다, 제가. 넣고 양념 다대기만 넣으면 완성입니다. 멜국 끓이기. 생각보다 간단하죠? 육지분들은 음식을 막 요리할 때 찬 그릴 때 양념을 많이 넣고 그러잖아요. 정성 들여서. 근데 제주도 어머니들은 옛날부터 밭에도 나가고 물질도 하느라고 바쁘셔가고 오시면 빨리 먹고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리가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요. 제주도 어머니들의 고달픈 삶이 담겨 있는 소박하지만 맛깔난 멸치밥상. 맛도 맛있지만 영양도 풍부해 건강식으론 최고랍니다. 칼슘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염려가 되는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 요즘 성장이 아주 키가 작으면 본인들께서 고민하시고 성장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성장기 어린이 칼슘 보충제로서 아주 멸치가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름에 멸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정도로 대접받지 못했던 생선 멸치. 성질이 조금 급하고 크기가 작긴 하지만 여느 생선 못지않은 영양을 온몸 가득 품고 있는 칼슘의 제왕이 바로 멸치입니다. 은빛 물결을 일으키며 남해 바다를 찾아오는 반가운 여름 손님 멸치. 그 작은 멸치 하나에 과거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고단했지만 풍요로웠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력 5월이 되면 서해의 바닷가 마을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새우덕에 정신없이 분주해집니다. 산란기를 앞두고 온몸 가득 영양을 품고 있는 우윳빛 새우. 최고의 천연소화제로 각광받고 있는 새우를 찾아 떠나봅니다.
신안군 임자도의 전장포 마을. 1980년대 엄청난 규모의 새우젓 파시가 열리며 마을 전체가 들썩거리던 전장포항은 새우젓 마을로 더 유명한데요. 새우잡이 어민들의 애환을 담은 시비부터 새우젓 판매장까지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봐도 온통 새우젓 천지입니다. 바로 이 앞에 바로 이 앞에서 막 젖이 막 이렇게 고구님이 잡혀요. 예.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아주 주체 못할 정도 잡았지라 막 6장치 그전에 옛날에 지게로도 전알리고 막 얼마나 젖이 나버렸는 거 그때는.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70% 이상이 주변 바다에서 생산되는 전장포 마을. 전장포 마을이 이렇게 새우젓 마을로 거듭나게 된 데는 마을 뒤편의 토굴도 단단히 한몫을 했는데요. 지금은 새우젓 숙성이 아닌 관광 상품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새우를 잡아서 여기다 숙성시키는 토굴이거든요, 이게.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토굴이 4개나 될 정도로 번화했던 전장포. 이런 토굴과 함께 전장포 마을의 영광을 이끌었던 것은 흔히 멍텅구리 배라 불리는 무동력선이었습니다. 그 배는 한번 나가면은 바다에서 이제 6개월 지나다가 이제 완전히 다 조업이 끝나면은 가위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새 중에 이제 먹고 살려면은 그 땜바 그것으로 이제 그 생활 필수품 이걸 다 갖다 주고 또 잡는 걸 가져오고. 하루에 4번씩 들고 나는 물때에 맞춰 새우를 잡던 무동력선. 80년대 당시엔 이런 무동력선들이 임자도 앞바다를 가득 메울 정도로 대단한 성실을 이뤘는데요. 이젠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이 무동력선이 임자 새우의 명성을 이끌어온 주인공인 셈이죠. 90년대 초반까지도 엄청난 규모의 새우젓 파시가 열렸던 전장포 마을. 아직도 그곳엔 짭조름한 새우젓 향기가 가득합니다. 모래와 뻘이 적당히 섞여 있는 임자도 앞바다는 새우가 알을 낳고 서식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인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임자도 앞바다는 새우잡이 배들로 가득해집니다. 새우잡이는 고정 자망으로 해서 잡는 새우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는 잡기가 힘들어요. 새우는 배 양쪽에 닻을 고정하고 그 닻에 그물을 걸어 잡는데요. 밀물에서 썰물로 하루에 2번씩 물길이 바뀔 때 새우가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길을 따라 하루에 4번씩 그물을 끌어올리려면 2시간 일을 하고 4시간 동안 짜투리 잠을 자는 힘든 생활을 몇 달 동안 반복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뱃일 중에서도 가장 고되고 힘든 일로 꼽히는 게 바로 새우잡이입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싱싱한 새우는 배 위에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새우는 가라앉고 잡어들은 위로 뜨는 습성을 이용해 새우만 추려내는 건데요. 말 그대로 100%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힘든 작업이지만 우윳빛 새우를 볼 때면 고단함도 있게 됩니다. 음력 6월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새우는 궁중 진상품으로 쓰였을 정도로 예부터 그 맛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금 건져 올린 새우는 항구로 옮겨진 다음 최고의 새우젓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새우에 신안만의 비법이 더해지면 명품 새우젓이 탄생하는데요. 그 비법은 바로 천일염입니다.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육질이 단단해지고 맛이 더욱 좋아진 새우에 달고 고소한 맛에 신한 천일염이 더해져 새우젓으로 변신하는 거죠. 소금이 지금 현재 시가로해서 한 가마니에 지금 2만 원씩 가거든요. 2만 원씩이면 이거 한 달원을 담으려면 세 가마니 반이 들어가요. 그럼 내일 이제 입판하실 겁니까? 그렇죠. 내일 이제 송도 입판장에 좀 싣고 가려고 지금. 신안군 송도 위판장. 새우젓 경매가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몰려드는 새우젓 배들로 분주해집니다. 어느새 위판장은 새우젓 드럼통으로 가득해지는데요. 전국 새우젓의 85%가 바로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판을 하면은 우리 중도면이 이것을 매치를 합니다. 매입을 하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봄에 파는 물건도 약간씩 있고 거의 가을 김장철까지 저장을 많이 합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많이 나갑니까? 지역은 저 충청도 강경, 광천 주로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새우젓이 임자도 인근에서 생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 임자 새우는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을 70%를 차지하고 있고, 일단은 수입젓하고 틀려서 천일염으로 담기 때문에 쓴맛이 없어요. 그 쓴맛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김치를 담으면은 김치가 부패도 다 되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전라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람들만 이 새우젓을 소비를 시켰는데, 지금은 경상도, 마산, 부산 쪽으로 새우젓을 엄청 소비를 시키고 있어요. 한번 다 먹으면 맛이 틀리기 때문에. 달큰하면서도 구수한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새우젓. 푸르른 바다가 키워낸 새우와 소금이 신안의 명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곳 송도에서 새우젓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옛 전장포의 명성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새우젓은 새우를 잡은 시기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음력 5월에 잡은 새우는 오젓, 6월은 육젓, 가을에 잡은 새우로 담으면 추젓이 되는 거죠. 저희가 보통 새우젓은 제품이 이제 추젓, 오젓, 육젓 이런 식으로 이제 꽃새우, 북새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육젓 같은 경우는 음력 6월에 잡힌다고 해서 육젓이라 얘기하고요. 씨알이 굵고 통통하고, 그래서 새우젓 중에서 가장 상급으로 치고 있는 제품입니다. 새우와 소금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새우젓을 담으면 이제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잘 발효시키는 일만 남았는데요. 예전엔 토굴이 맛있는 새우젓의 산파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 역할을 옹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옹기를 숙성하면 자연 발효가 돼가고 구수한 맛이 나요. 이렇게 숙성이 잘 된 새우젓은 새우보다 영양도 더 풍부해진다고 하네요. 새우젓은 최소 한 달부터 한 6개월까지 숙성 기간을 거치는데, 이 기간 동안 새우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키틴이 키토산이나 키토 올리고당으로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 강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정장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새우젓. 최근엔 이 새우젓을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생적으로 만들어진 새우젓이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바다에서 건져 올린 새우는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김치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예, 생새우를 넣어야 담백하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싱싱한 생새우는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알맞게 곰삭은 새우젓은 김치의 진하고 깊은 맛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주 재료는 아니지만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감초로 이용되고 있는 새우젓. 부드러운 계란찜에 소금 대신 새우젓을 넣어주면 더욱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네요. 새우젓은 여름철 별미인 애호박찌개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애호박찌개는 더위에 잃어버린 입맛을 되돌려주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시원한 국물.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데는 새우젓만한 게 없습니다. 더구나 애호박이 새우젓에 남아있는 비린내를 잡아줘서 더욱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네요. (4cm) 미만의 작은 새우가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준다면 왕새우는 그 자체로도 뛰어난 맛을 자랑합니다. 신안군 신의면에선 왕새우 양식이 한창인데요. 신안군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신의면은 깨끗한 바다를 간직하고 있어 왕새우 양식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고 본격적인 왕새우의 철이 다가오면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왕새우를 맛볼 수 있겠죠. 모래가 많은 곳에 알을 낳고 생활하는 새우에게 최고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임자도 앞바다. 언제나 풍성한 먹을거리를 내어주는 임자도 바다지만 최근엔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파리인데요. 밀려드는 해파리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엔 해파리 없이 싱싱한 새우로만 가득한 그물을 기대해도 되겠죠? 봄부터 가을까지 잡은 새우는 보통 새우젓으로 이용되지만 겨울에 잡은 새우는 젓갈이 아닌 생새우로 활용됩니다. 바닷일이 많지 않아 마땅한 돈벌이가 없는 겨울철에 잡히는 생새우는 어민들에게 최고의 효자. 그래서일까요? 먼저 찾아든 갈매기도 반갑기만 합니다.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특별한 맛을 선사하는 새우. 김장을 앞둔 겨울철엔 동백하라 불리는 이 생새우가 김장김치 특유의 시원한 맛을 돋워줍니다. 1년 중 김장철 한 달 동안만 맛볼 수 있어 더욱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새우는 1년 내내 어민들의 든든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삭히면 삭힐수록 구수한 맛을 내며 우리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새우젓. 새우를 잡고 분류해서 새우젓으로 판매하기까지 좋기 수백 번의 손이 닿아야만 그 깊고도 진한 맛이 완성됩니다. 새우잡이 어민들의 땀과 눈물, 애환이 서려 있어 더 아련한 맛을 간직하고 있는 새우. 지금 임자 앞바다에선 우윳빛 새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바다의 겨울을 알리면 모래 속 깊숙이 여름잠을 자던 생선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찬바람이 불면 동해 바다를 들썩이는 등푸른 생선. 겨울 바다의 진미, 까나리를 만나봅니다. 시리도록 맑고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강원도 속초와 빼어난 풍경뿐 아니라 철마다 다양한 수산물들이 넘쳐나는 곳인데요. 한여름 오징어로 들썩였던 속초항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까나리에게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 양미리가 요새 기름도 많고 그럴 때 맛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뻑뻑했는데 요새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고기 자체가. 동해안에선 양밀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까나리. 까나리는 농어목 까나리과에 속하는 어종이고 다 자랐을 경우 최장이 25cm에 이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도 까나리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서해산과 남해산 까나리 같은 경우에는 다 자랐을 경우 최장이 10에서 15cm 되는 동해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이 까나리를 양밀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양밀이라는 어종은 큰 가시고기목 양밀이과에 속한 어종으로 까나리를 양밀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그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다란 생김새는 조금 비슷하지만 사실 양밀이와 까나리는 전혀 다른 어종인 거죠. 이렇게 하나의 생선에 두 개의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잡히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그 생김새와 크기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3월에서 7월 사이 서해안 백령도에서는 빠른 조류의 힘으로 고기를 자루에 몰아서 잡는 낭장망으로 까나리를 잡습니다. 이때 잡힌 어린 까나리는 멸치처럼 작고 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까나리 하면 떠올리는 까나리 액젓이 바로 서해안에서 잡히는 어린 까나리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산란기를 맞아 동해안을 찾은 까나리는 어느새 훌쩍 자라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멸치처럼 자랐던 것이 꽁치만큼 커졌으니 정말 서로 다른 어종으로 착각할 만하겠죠? 속초항의 겨울은 일찍부터 분주합니다. 동해안에선 양밀이 항구라 불릴 정도로 까나리가 많이 잡히는 곳인데요. 바다의 수온이 내려가야 모습을 드러내는 습성 덕분에 까나리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몸이 고단해도 찬바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철이니까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이제 저 바다 나가봐야지 알지 뭐. 동해바다 응왕이 이제 니네 고생 좀 하니까 많이 잡아라 그러면 이제 많이 걸려줬으면 많이 잡을 거고. 아 오늘 전화 왔어 많이 잡아준다고. 냉수성 어류인 까나리는 해수 온도가 떨어지는 겨울에서 초봄 사이 연안에 바짝 붙어 산란을 합니다. 조금은 게으른 까나리는 평소엔 굵은 모래 속에 몸을 감추고 움직이지 않다가 동이 트기 전에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 수중으로 튀어오르는데요. 동해안에선 그때에 맞춰 까나리를 잡는 거죠. 미리 바닥에 깔아놓은 그물에 튀어오른 까나리가 얼마나 걸려드는가에 따라 그날 조업량이 달라지는 건데요. 전날 들이운 그물을 들어 올리니 살이 통통하게 오른 까나리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조금은 서운한 양. 작업이 이어지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이 안 나요 고기가. 언제가 제철인가요? 지금이 제철인데 고기가 작년보다 좀 많이 안 나는 편. 이상기온으로 수온은 점점 낮아지고 겨울엔 파도가 세 날이 좋지 않으면 조업을 나가지 못하니 가까운 바다로 나간다 해도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 서너 번 바다에 나가도 예년만 못하니 걱정입니다. 고기알이 없어요. 네, 없어가지고 오늘 처음에 조금 잡아.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죠? 요게
12월 아니 그 통계적으로 9월 한 20일 정도부터 한 12월 30일까지. 동해안에서는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애기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수온이 15도씨 이상이 되면 땅바닥으로 들어가서 하면을 취하는, 즉 그 여름잠을 취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11월과 12월 제외한 계절에서는 거의 애기 되지 않고 11월과 12월에 연안에 산란하기 위해서 그 내유한 까나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애기 되고 있습니다. 여름잠에서 깨어난 까나리가 동해바다를 찾아오면 항구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물에 걸린 까나리를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갈매기도 안악들도 몸과 마음이 든든해지는 때입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아 요즘 잘 안 잡혀요? 네, 양미리 축제 때도 안 잡혔는데 오늘 처음입니다. 하루에 작업을 어느 정도 하세요? 많으면 저녁 10시, 9시도 하지요. 저는 이제 그 용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고기 싣고 이제 어디 이동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주로 어디로 그러면 갑니까 이거? 냉동 공장으로 가기도 하고 그 저 아래 지방에 그 경상도 지방에 말려서 그 파는 데가 있어요. 네,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차 한 대당 기준이 노란 그 지금 저기 담는 노란 가구 한 40가구 잡는데 한 2,000통 가까이 잡혔어요. 1,500통, 2,000통 잡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잡히는 때가 별로 없어요. 동해안 어디서든 까나리 파시가 열리던 곳. 어부는 그때를 추억하며 또다시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향합니다. 주문진항 역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까나리가 항구를 가득 메웁니다. 여기저기 수북이 쌓여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데요. 없는 것 없이 사계절 다양한 수산물들로 가득한 주문진 수산시장에서도 겨울이면 까나리가 터줏대감 자리를 차지합니다. 요새 양미리가 싸요. 많이들 사러 오세요. 오늘은 80마리입니다. 60마리, 80마리씩이요. 40마리 마름하다가 오늘은 80마리 드려요. 오늘은 이게 13만 원까지 나가다가 오늘은 6만 원, 7만 원 나가니까 또 컵백이 드리죠. 구이 말려가지고 조르도 먹고 그 정도예요. 구이를 많이 사용하죠, 양미리. 흔히 까나리를 김장철에 쓰는 액젓으로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동해 지역에서는 까나리 구이라든지 찌개라든지 조림 등으로 아주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습니다. 특히 전어처럼 뼈채 구워 먹는 소금구이가 까나리 요리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리로 치면은 고칼슘, 고단백 생선이 되는 거죠. 겨울이면 맛의 절정을 이루는 까나리 덕분에 동해안은 골목골목 고소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내장을 빼내지 않고 소금 솔솔 뿌려 연탄불에 통째 구워 먹는 까나리 구이가 별미인데요. 기름기가 적어 담백하고도 고소한 맛을 자랑합니다. 그냥 고소해요. 다른 게 고소하고 이렇게 이제 구워서 먹기가 딱 좋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일가에 특히 이맘때쯤 온몸 가득 알을 품고 있어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데요. 양미리는 이 알과 하얀 애가 있는데 요쯤 되면 알이 이제 풍성하게 익어서 단백질이 아주 그대로 지금 보존된 상태에서 먹을 때도 젓갈로 먹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알과 같이 먹으면은 맛이 더 있고 그 후에는 이제 또 휴지로 또 손을 이렇게 닦고 이래야지 제맛이 나는 거예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구이뿐 아니라 다양한 요리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물이 팍팍 끓었을 때 양미리를 푹 먼저 구워요. 요즘이 제일 먹는 철이에요. 바다의 미꾸라지라는 별명답게 추어탕처럼 끓여 먹기도 하는데요.
푹 삶은 후에 살만 발라서 넣기도 하고 멸치 못지않은 칼슘을 품고 있기 때문에 뼈째 갈아 육수를 우려내기도 합니다. 익은 김치로 그래야 맛있습니다. 톡 쏘는 익은 김치를 넣어 까나리 칼국수로, 또 꾸덕꾸덕 말린 까나리를 토막 썰어 무 넣고 갖은 양념 넣어 조림으로도 해먹는데요. 고등어나 꽁치처럼 등푸른 생선인 까나리는 DHA,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칼슘에 단백질까지 풍부해 영양 만점 건강식으로 제격입니다. 이 일반 미꾸라지 추어탕하고 앵미리과하고는 앵미리에 대한 그 담백한 맛이 또 틀려요. 미꾸라지 저 추어탕하고는 또 차이가 또 있어요. 이게 바다에서 나는 거라 이게 또 담백하죠. 여느 등푸른 생선과는 달리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까나리. 앵미리니까 어디까지나 생선이니까 김치를 넣어야 비린맛과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개운하고 김치하고 잘 어울립니다. 이게 앵미리만 하면은 이게 좀 뭐랄까 좀 너무 담백하니까 먹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김치가 들어가면 시원한 맛과 이 김치하고 잘 어울립니다. 바다에 겨울이 찾아오고 모래속 깊은 곳에서 여름잠을 자던 겨울의 징객 까나리가 동해 바다를 찾았습니다. 제철 맞아 맛은 물론이고 고칼슘 고단백에 온몸 가득 영양을 품고 바다의 건강함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 어민들의 진한 땀방울이 더해져 더 정겨운 맛. 반가운 동해바다의 진미 까나리를 우리 식탁에서 맛볼 수 있는 지금, 놓치지 말고 입안 가득 그 행복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